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Let's play. 내가 좋아하는 걸 나보다 더 잘하네? 오, 내 입맛에 맞게 골라주네. Going up, going down, please. 결제는 이거 하나로 다 커버. 이게 다 뭐하자는 플레이? 뭐든 다 하자는 플레이. 금융부터 라이프까지 플레이를 멈추지 마. 친한 플레이, 친한 카드로부터. 상장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IRAD 시간입니다. B2N은 AI, 빅데이터, 데이터 거버넌스의 컨설팅 서비스 및 솔루션을 융합하여 제공하는 대표적인 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컨설팅 역량과 기술력으로 품질 관리 솔루션인 SDQ와 S메타, S플로우를 출시해 솔루션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품질 관리 솔루션인 SDQ4AI를 출시하여 기술 고도화를 통해 특허를 취득하였고, 차별화된 AI 학습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 및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B2N은 데이터 기반의 AI, 메타버스, 증강현실 등 데이터가 핵심인 4차 산업시대에서 이전에 없던 가치와 가능성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B2N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 데이터로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천국 선데이 일부 장희선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수급이 엇갈리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며 혼조세 보였는데요. 한은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하자 코스피는 2,980선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양한 변수가 겹치며 연말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천국 선데이 1부는 박찬홍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8181번으로 박찬홍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찬홍 파트너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블T 투자 전략의 박찬홍입니다. 자, 더블T 투자 전략. 시장의 핵심 트렌드에서 T, 그리고 트레이딩 전략의 T 해서 더블T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 NFT, 게임, 메타버스, 코로나, 시장의 핫하고 이슈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 전략과 핵심 유망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시장 체크 포인트는요, 이번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죠. 이 의사록 속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기 테이퍼링, 그리고 조기 금리 인상, 거기에 관련돼서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단은 글로벌 각국의 증시에 좀 악재가 당분간 악재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 증시는 현재 지수는 지금 박스권인데 상단은 막혀 있고요. 상단은 이렇게 막혀 있고 하단이 조금 상단 요 자리보다 하단이 더 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수 박스권이지만은 하단이 좀 열려 있는 박스권이고요. 현재는 원래는 어제까지는 반도체, 메타버스, NFT, 게임, 2차전지 이런 쪽이 순환매가 되었었는데 오늘 시장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누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의 이슈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기존의 주도 섹터와 코로나 관련주들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또 시장에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요, 강달러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달러 지속으로 인해서 신흥국 통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위안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내 원화도, 한국의 원화도 지금 현재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가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좀 유가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가가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현재까지 위드 코로나, 네, 지금 현재 각국 그 제조업 다시 살아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 누가 얼만큼 확산되고 확산 속도나 그리고 얼만큼 치명률이 높은지, 네, 그 부분이 일단은 제조업을 다시 제조업들이 다시 살아나는지 아니면은 죽는지 이 부분이 좀 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제조업이 위축이 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의 그 금통위가 0.75에서 1%대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선진국 쪽으로 자금이 쏠림 현상이 있으면서 국내 자금들, 국내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금리 인상을 통해서 외국계 자금들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면은 이 주식 시장은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누라는, 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네, 누라는 바이러스, 네, 이 신종 바이러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 그리고 치명률 이 부분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종목들 이번에 방송에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은 실제는 12월 10일 날 정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이 미리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액티브 자금들이 먼저 이쪽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편입 종목에 먼저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정기 변경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이 편입 종목 쪽으로 수급이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편입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혹시라도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편출 종목, 편출되는 종목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은 특히 실적이 안 좋은 편출 종목들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에 여러분 일단 코스피 지수는 3,000포인트를 여러분 기준으로 삼고요. 위에 상단은 플러스 50포인트, 네, 플러스 50포인트인데 3,050포인트가 되겠죠. 일단은 하단은 100포인트 정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하고 2,900포인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3,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걸 판단을 하시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쪽 상단은 얇고요. 밑에 하단이 좀 깊게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악재가 터져서 이제 월요일 시장을 봐야겠지만은 만약에 밀리면은 뭐 2,90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부분에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증시는 굉장히 매매하기 까다롭습니다. 뭐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지금 시장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시장의 특징은 이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려면요, 반도체 섹터, IT 섹터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불과 4일 전만 해도 반도체 섹터에 훈풍이 부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들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까지 해서 벌써 4거래일째 반도체 섹터가 깊게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 반도체 섹터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은 다시 한번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이렇게 제조업 위축되면은 또 반도체 재고가 늘어나고 또 반도체 D램의 수요 감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관련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높은 반도체 이 섹터가 좀 살아나 줘야 되는데, 당분간은 일단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2900포인트 부근이니까요. 여러분 2900포인트 만약에 이탈을 하는지 여부를 좀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요, 다행히 오늘 제가 이 코스닥 지수 장중에 1000포인트가 살짝 깨졌는데, 이 1000포인트 제발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1000포인트가 깨진다고 뭐 그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1000포인트라는 지수 때는 강한 지지라인입니다. 강한 지지라인이 일단 깨지면은 저항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코스닥 지수마저 깨진다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메타버스다, 그리고 NFT다, 게임이다, 그리고 2차전지 소부장, 2차전지 소부장. 일단은 특히 2차전지 소재 쪽이 굉장히 좋았죠. 요런 쪽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려줬습니다. 일단은, 그런데요, 보시면 이제 코스닥 지수에서 이렇게 저점을 다행히 지켜줬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뭐 기존의 주도주 2차전지 소재, 그리고 메타버스, NFT, 게임, 요런 쪽이 잘 방어를 해줬는데, 여기에 이 저점을 이어지는 이 부분이 만약에 깨진다면은 수급이 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이 지수를 방어를 해준 부분은, 오늘은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지수를 좀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다음 주에 이 지수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 저점 라인을 이어지는 이 지지 라인 깨지는지 그 여부를 여러분들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환율인데요. 여러분, 환율이 그동안 1170원 아래까지 일단은 하락을 해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최근에는요, 이렇게 환율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계속해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대외 변수로 인해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보다는 선진국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었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환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들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매수보다는 매도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포지션 전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환율 직전 고점이 1200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 단기 고점이었는데 지금은 1193입니다. 일단 7원 정도 남았는데 환율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 여부 보시고요. 환율이 단기 고점 1200원 돌파하면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전에 반도체 섹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메타버스, NFT, 게임, 이쪽이 지금 이제 내년에도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네이버 제페토나 그리고 미국에서는 로블록스, 그리고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 옛날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이름을,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가상현실 세계에 거는 기대가 많은 사람이 있죠. 네. 저도 이 가상세계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가상세계,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는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로 이어져 있죠. 컴퓨터 그래픽과 소프트웨어가 이어지면서 가상현실을 구현을 하는데요. 이 가상현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네, 이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메타버스나 게임을 구현할 때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대편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당연히 앞으로는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향후 전망을 좋게 봤는데, 지금 금요일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델타 변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누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나왔는데, 그게 만약에 확산 속도가 빠르고 또 치명률이 높다면, 즉 치명률이 높아서 사망자가 급속하게 늘어난다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밖에서 활동하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그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제조업 병목 현상으로 자동차도 계약을 하면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가전제품도 제때에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수요도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앞으로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누 변이 바이러스가 치명적이지 않다, 그런 가정하에 반도체 섹터는 일단 디램 현물 가격이 5개월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아직도 바닥에서 반등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바닥이 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모건 스탠리 얘기입니다. 자, 저점 통과 후에 추세 상승이 가능하다고 다들 예측을 했지만은 누라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기업 활동 재개에 따라서 기업 PC 수요가 증가. 요거는 맞습니다. 지금 기업에서 이제 재택근무도 지금 있지만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면서, 또 지금 지금 위드 코로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인데, 다음 주에 정부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정책을 다시 한번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기업향 PC 수요가 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설비 투자 증가가 내년에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메타버스도 이 가상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데이터 센터에 저장을 해야 되고요. 또 서버 쪽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 디램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삼성,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에 1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일단은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 관련해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삼성에서 비메모리 쪽, 그리고 파운드리 쪽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특히 후공정 쪽에서 장비주들, 그리고 이제 DDR4에서 여러분, DDR4에서 DDR5로 지금 전환이 되는데, 과거에 이제 DDR4보다 DDR5가 속도도 2배 이상 빠르고 크기도 큽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소켓, 그리고 뭐 펠리클, 그리고 또 블랭크 마스크, 이런 것들을 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 쪽에서는 이제 후공정 장비에서 테스트 관련해가지고 핸들러, 요것도 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부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후공정 장비나 또 이와 관련된 소재 관련주들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 대규모 투자 일정이 내년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건 만약에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누가 확산세가 빨라지면은 이 투자에 관련돼서 일정이 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정이 연기되면은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변수를 우리 체크해 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 변수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메타버스입니다. 자, 최근에 메타버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NFT, 게임, 이런 걸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타버스를 가장 구현을 잘한 영화가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그 영화입니다. 레디 플레이어 1인데 그 영화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세계를 가장 잘 구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 가상현실에서 또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서 거래되는 코인, 게임머니죠. 이 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NFT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 또 이제 거기 게임상에서 아바타, 나를 대신 가상세계에서 또 다른 내가 아바타가 되는 거죠. 그 아바타 그 캐릭터를 또 코인으로, 게임머니로도 사고 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을 NFT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NFT는 뭘까?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NFT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NFT 하면은 이 가상세계의 공인인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인데 어떤 때는 아바타 같은 캐릭터, 어떤 때는 이 코인, 게임 머니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NFT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가상현실, 그래서 이 가상현실에서 또 다른 내가 활동하는 세계가 결국에는 메타버스 세계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NFT에 지적재산권 IP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트 NFT가 있습니다. 아트 NFT. 예술 작품을 디지털화 시켜서 그거를 저장을 해 놓는데 최근에는 아트 NFT가 무려 6억 원에도 팔리고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아트 NFT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NFT, 그동안 그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디지털 자산을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 없었는데 NFT를 통해서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즉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데이터를요. 그리고 NFT 같은 경우는 소유권, 판매 이력,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한마디로 이 부분을 이 NFT 자체가 불법으로 복제한다든지 이런 부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블록체인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나 이런 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로블록스, 최근에 미국의 로블록스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해서 다시 반등을 했는데 이 로블록스 주가의 흐름이 국내 메타버스나 게임주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가 급락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 NFT 게임주 위메이드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미국의 로블록스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해준다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NFT 게임주들 다시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NFT와 메타버스와 게임 요것을 묶어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은 일부 소수
네,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니지 아시죠? NC소프트의 리니지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를 아이템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NFT나 메타버스 이 부분을 통해서 NFT를 통해서 이 게임을 하면서 돈 버는 시대, 즉 플레이 투 언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이 초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NFT 아트 작품,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이 NFT가 디지털 투자 자산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트 NFT 대표적인 부분이 마리킴의 미싱 앤 파운드가 있는데 무려 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상상할 수도 없죠. 하나의 디지털 저장되어 있는 이 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무려 6억 원에 낙찰되었다. 예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요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가상화폐가 일상화되면서 지금은 NFT, 아트 NFT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 NFT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게임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듣고 계신가요?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8181번으로 박찬홍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자, 게임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는 메타버스와 NFT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제 메타버스나 NFT는 아무리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도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게임 안에서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현실화되고 있고 또 이 메타버스 게임 안에서 통용되는 게임 머니가 그게 바로 현실에서 쓸 수 있는 이런 화폐로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NFT가 이 가운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게임머니가 NFT화되고 요거를 가상화폐로 이제 전환을 해서 쉽게 현금화를 시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고요. 자, 그렇게 되고요. 중간 정도 NFT가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게임주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P2E라고 해서 플레이 투 언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버는 시대다. 그게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자, 지금 미르4라고 해서 위메이드의 대표적인 게임이 미르4인데 지금 NFT 기술을 적용을 해서 지금 플레이 투 언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미르4가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한 달 동안 이 미르4 게임을 했을 때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아시아권에서 미르4가 인기가 많은데 동시 접속자 수가 10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한 달 평균적으로 이용자 수가 AMU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NFT나 메타버스나 이 게임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비즈니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임주들 그동안 이제 게임주들은요 시장 확대가 되어야 성장성을 인정을 받고 주가도 멀티플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 그동안 게임주의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죠. 중국 시장이 막혀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에 뭐 중국에서 판호허가를 몇 개 게임 회사들 거를 열어줬습니다. 판호허가를 해주면서 그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그런데 또 그렇게 판호허가를 해주고 나서 다시 중국이 게임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강력한 게임 규제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조금 닫히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동안 게임주들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는 시장 확대로 게임주의 주가의 레벨업을 볼 게 아니라 P2E, 플레이 투 언이나 NFT,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성장 모멘텀으로 이제 게임주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게임주들은 그동안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지금 유보율이 1000%에서 10,000%가 되는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내 유보금이 굉장히 많고 영업이익, 매출과 영업이익 꾸준히 나는 게임 회사들이 많은데 그동안은 성장 모멘텀이 없었을 뿐입니다. 자, 돈을 잘 버는데 성장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지지부진할 수가 있죠. 반대로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레벨업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이 주가가 레벨업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보통 6개월 6개월 시장을 보면서 주가는 움직이는데 이렇게 성장 모멘텀을 장착했을 경우는 1년 또는 2년 정도의 시장 상황을 적용을 하면서 멀티플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차전지 섹터죠. 2차전지는 뭐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의 실적을 끌어당겨서 주가를 레벨업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주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은 여기에서 메타버스나 NFT 그리고 이 P2E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더 시장에서 실적이 확실히 찍히면은 게임주는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조정 나올 때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임에서 NC소프트 컨퍼런스 콜에서 NFT 사업 한다고 해서 그동안 주가가 바닥권에 있었는데 이 컨퍼런스 콜 NFT 사업 진출로 인해서 상한가가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다시 또 조정을 보였지만은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NFT 사업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 전개 전망으로 지금같이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어도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게임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더 올라갈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이틀 동안 급락 후에 다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성장성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C2X라는 이제 가상화폐를 조만간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일단 이 게임빌과 컴투스 블록체인 생태계 기반의 게임을 조만간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게임빌, 컴투스, 네오위즈 홀딩스,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시장이 잘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수는 좀 박스권에서 3,00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좀 지지부진했고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지만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는 동안 뭐 게임주, 2차전지, 메타버스, NFT 잠깐 주춤했었고 또 반대로 그 게임주나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은 반도체가 쉬는 흐름 아주 저는 시속 게임처럼 이 시장이 잘 이루어졌었는데 이 변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무려 국내에서 3,000명에서 4,000명, 얼마 전에 4,000명 돌파했죠. 그리고 돌연변이 바이러스, 요게 문제인데, 코로나19 슈퍼 변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누죠? 발견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로나 금요일 시장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해서 이 패닉 셀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가고 잘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패닉 셀링 뭐 가지고 있는 종목 뭐 다 던지듯이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시장 2%의 하락을 했었고 대만 가권 지수 1%, 1.7% 급락 그리고 홍콩의 항생 지수도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일단은 홍콩에서 지금 현재 뉴 변이 바이러스가 2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공기 흐름에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스치면은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시에 아무래도 수급 쪽으로 지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젠 급등했고요, SD 바이오센서, 랩지노믹스 급등했는데, 시젠 같은 경우는 무려 17% 급등을 했습니다. SD 바이오센서도 19%, 굉장히 많이, 그리고 또 랩지노믹스 무려 24%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이제 완전히 급등 후에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게 원격치료 관련주, 재택근무 관련주, 오늘 알소포트 급등 나왔었죠? 그리고 ECS 급등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레키로나가 또 시장의 관심을 또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이 레키로나에 관련된 공급 계약을 오늘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를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부분이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이제 조만간에 있을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편입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편출 종목을 꼭 보셔야 됩니다. 편입 종목은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SL, 명신산업, 현대중공업, PI첨단소재, 메리츠 금융지주, 카카오페이 보시고요. 일단은 주목해야 될 종목은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주를 엄청나게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현대중공업이나 카카오페이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편출 종목은요, 조금 이따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지만은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 패시브 자금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편입 종목은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요. 그러면은 수급이 좋아지겠죠. 편출 종목들은 수급이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편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조절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 보시면은 지금 흐름은 괜찮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이 되면은 수급표를 한번 보시죠.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좋습니다. 자, 카카오페이도 지금 금요일 시장 악재가 나왔음에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수급표를 한번 보시죠. 어떤가요? 기관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코스피 200의 이제 특례 편입인데, 카카오페이는요, 이렇게 편입이 유력하게 되면은 기관의 액티브 자금들이 강하게 유입이 됩니다. 반대로 편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LX 하우시스가 편출되는 종목인데, 자, 수급표를 보시면은, 자, 외국인도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습니다. 즉, 패시브 자금들이 강하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금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 아까 보시는 대로 이 LX 하우시스, 수급이 빠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출되는 종목은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 조절을 지금은 잘 해야 될 때라고 보시고요. 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물타기
추가 매수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150 종목 한번 간단히 볼까요? 지금 현재 코스닥 150 종목들 쭉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뭐 원익 QNC 편입 종목이 있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이어서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그 공개 방송에서 이런 편입 종목과 편출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익 QNC 보면은 이제 편입 종목인데요. 지금 반도체 섹터가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 꺾였어요. 지금. 자, 그렇지만은 수급표를 보시면 어떤가요? 네, 외국인 기관 연속적으로 사고 있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렇게 좋으면은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200 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 편입 종목을 유심히 보시고 혹시 편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비중을 주의해서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 어려운 장이죠. 수익 내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WT 투자 전략 중에서 이제 핵심인데 트렌드 트레이딩 전략에서 시그니엘 기법 전략. 네, 저는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주간 수익률 베스트 파트너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증시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 주 동안에 이 수익률이 7.36%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보시면은 수익을 낸 종목들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한 주 동안 집중적으로 매매했던 곳은 메타버스하고 NFT하고 게임 그리고 NFT의 아트테크 이와 관련된 종목들로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한 주 동안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시그니엘 기법을 통해서 이 섹터를 NFT, 메타버스, 게임, 아트테크 이쪽을 집중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시그니엘 기법으로 어떻게 수익을 냈냐? 지금 현재 반도체나 메타버스나 게임이나 NFT, 코로나 관련주들 섹터별로 지금 순환매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이 타이밍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트렌드를 빠르게 분석해서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았고요. 그리고 매매 타이밍 이렇게 빠르게 분석한 다음에 매매 타이밍 전략을 시그니엘 기법으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엘 기법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네, 훌륭한 장수는 이기는 싸움만 한다. 시장이 어려워도 이기는 기법만 사용을 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원분들 수익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 보시면은 그러면은 시장이 어려울 때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저는 한 가지 원칙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하나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노하우는 시그니엘 기준선 매매 기법입니다. 자, 기준선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그 기법들은 다 시그니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그니엘이라는 그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시그니엘 아파트라는 가 있죠. 네, 근데 저는 시그니엘을 꿈꾸면서 예를 들어서 시그니엘을 이 이름을 시그니엘 기준선 매매법이라고 이렇게 정해 줬는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변동성 장세에서 종목의 기준점, 기준점이 있어야죠. 수익을 내려면은 요 지점에서 샀더니 올라가더라. 이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기준점. 그 기준점이 바로 시그니엘 기준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시그니엘 기준선이 일봉상에도 있고 분봉상에도 있습니다. 일단은 일봉상의 기준선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분봉의 기준선 매매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요. 시그니엘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거는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고 이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 중요합니다. 자, 저는 시그니엘에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왜 거기를 기준으로 잡았냐? 일목균형표에서 30분봉의 기준선을 잡는 것은 2박 3일 또는 일주일에서 2주 동안 그 기준을 삼고 눌림목 공략을 위해서 제가 30분봉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자, 2박 3일 아니면은 일주일이나 2주 정도의 기준이 됐을 때 그 눌림목 30분봉으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선은 뭐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은요, 최근에 26일, 약 한 달 동안의 캔들에서 최고치, 그리고 최저치를 반절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자, 최고치와 최저치 합산해서 반절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서울옥션으로 무려 3번 정도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님들한테 내드렸는데, 일단은 서울옥션은 국내에 상장된 유일한 미술 경매 업체입니다. 최근에 NFT 시장에 관심이 많죠. 이 아트 예술작품 NFT, 아트 NFT가 무려 6억 원, 또 3억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옥션은 블랙랏이라는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블랙랏이 굉장히 성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MZ세대가 굉장히 똑똑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트 재테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아트테크를 할 때 블랙랏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랏 매출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쿠사마 야요이라고 해서 92세 된 그 화가가 있는데, 호박이라는 작품이 무려 54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그림 한 점이 54억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 자회사 서울옥션 블루를 통해서 두나무가 업비트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을 하는데, 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하고 NFT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옥션 블루 자회사가 있는데, 디지털 아트 플랫폼 XX블루, 이 회사가 있는데, 이 XX블루를 통해서 아트 NFT를 한정판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옥션은요, 온라인 경매 사이트도 운영하고, 그리고 아트 NFT 플랫폼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옥션은 단순히 미술품 경매만 하지 않고 이렇게 앞서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요, 자, 일봉상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일봉상의 기준선인데, 요거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가파르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 악재에 만나서 아니면 차익 매물이 출회돼서 똑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차로 떨어졌을 때, 즉 일목균형표 기준선에 지지가 나오면은 거기가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지워볼게요. 아까 보시면은 여기가 매수 타점입니다. 자, 일목 기준선 있죠? 이 일목 기준선을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요즘은 급등 종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급격히 나오면 무서워서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을 못 하는데, 오히려 일목균형표의 이 기준선, 첫 번째 기준선에서 지지가 되면은 매수 타점이라는 거, 요것만 아셔도 여러분들 수익률이 천차만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엔게임. 제가 이 종목은 일봉상 그리고 분봉상에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회원분들이 해 주셨는데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자, 엔게임 같은 경우는 카카오 클레이튼 관련주고요. 네, 그리고 NFT를 이용해서 프린세스 메이커 4 클레이튼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열혈강호 온라인, 엔게임 하면은 열혈강호 온라인이 있고요. 또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리고 열혈강호 중국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고, 신작 진열혈강호 아시아 시장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것도 일봉상으로 일봉입니다.
일봉에 뭘 보라고 했죠?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를 꼭 보셔야 돼요. 일목균형표에서 자, 기준선 지지했죠? 지지한 시점에 매수하셔도 9%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일봉상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첫 번째 기준선에서 뭐라고 했죠? 매수 타이밍이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30분봉 시그니엘 기준선인데요. 자, 일단은 30분봉 시그니엘의 단화를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제가 이 30분봉의 시그니엘 기준선, 이 기법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도 굉장히 수익률에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시간 관계상 이 시그니엘 30분봉 기준선 매매 법칙은요,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이어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런 기준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 바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그니엘 매매 기법, 그리고 다음 주 전략,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또 이 다음 주 전략 중에서 꼭 봐야 될 핵심 유망주들,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블T 투자 전략의 박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짧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샵 8181번으로 박찬홍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담하려 고객, 침대 위에서 소파 위에서 따뜻하고 포근하게 1월 온열 매트 사은품 증정. 내 보험 암만 보장되는 거였어? 내 보험 진단비만 보장되네? 아이고야. DB와 같이 상의하세요. 우리나라 질병 사망률 1, 2위인 암과 심장질환, 그리고 4위인 뇌혈관 질환. 우리나라 사망 3대 질병 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알고 계십니까? 보유 고객 1000만 명이 넘는 DB 손해보험에 내 맘에 쏙 드는 건강보험이 보장해드립니다. 3대 질병 진단비에 수술비까지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지병이 있으셔서 나이가 많으셔서 알아보지 않으셨다고요? 이젠 DB와 상담하세요. 제가 고혈압, 당뇨약도 먹고 있고 암 치료도 받은 적이 있는데 가입이 가능할까요? 전화해보세요.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십니다. 고혈압이 있어도, 당뇨가 있어도, 다른 병이 있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상담하려 고객, 침대 위에서 소파 위에서 따뜻하고 포근하게 1월 온열 매트 사은품 증정. 저희 부모님이 70대이신데 가입이 돼요? 당연하죠. 만 15세에서 90세까지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년간 매월 납입, 20년 만기 자동갱신,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0세, 70세, 80세, 90세까지 가입 가능. 또 병력 없이 건강하신 분은 일반 심사를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십니다. 지금 전화해 DB와 상담해보세요. 3대 질병 진단비에 수술비까지 특약으로 선택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지병이 있어서 가입할 생각도 못 하셨다고요? 나이가 많으셔서 알아보지도 않으셨다고요? 고혈압, 당뇨약도 먹고 있고 암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한 DB손해보험에 내 맘에 쏙 드는 건강보험. 지금 전화해 내 보험료가 얼마인지 상담받아보세요. Let's play. 체크인 플리즈. 와, 이 결제 속도 뭐지? 내 계좌가 한눈에 다 보여? 아, 이번 달은 요만큼만 쓰라고? 오늘은 여기서 놀아볼까? 이게 다 뭐 하자는 플레이? 뭐든 다 하자는 플레이. 금융부터 라이프까지 플레이를 멈추지 마! 신한 플레이. 신한 카드로부터.